자, 금요일 장 마감 끝나고요.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저 주식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런 내용으로 좀 핵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2023년 파랑새는 돌아온다.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뭐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면, 여러분 블랙스완 아시죠? 예,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여기 가능할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특히 이런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나 어떤 뭐 이런 악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위기로 이어지는 블랙스완. 네. 하지만 올해 23년은 파랑새가 돌아올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다. 사실 연준의 피봇은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은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거고, 지금 이 시장은 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피봇 전제 조건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해 들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죠? 불확실성을 벗고 있다. 그게 뭐냐? 그죠? 네, 그 부분 꼭 들으셔야 올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법적으로 요거 한번 좀 설명드려요. 흑산 반전, 이 현상의 흑산 반전. 이게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오르는 주식을 계속 오를 때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뭐 기법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만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단기적으로 빠지고 또 좀 연속돼서 빠지고 하다가 크게 이렇게 반전이 나오는, 왜? 일단 어떤 이유로든 죽이면 다시 돌리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죠?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신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 주식은 사실은 그냥 눈에 다 띄거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걸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가장 최근 또 이번 주 저희가 이 흑산 반전의 핵심 기법으로 발굴된 종목들 리뷰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이구나. 또 그 다음에 특징주들 좀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 첫 황금 캐슬 모집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강의 내용은 어떤 건지, 또 서비스 내용은 어떤 건지도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미증시 마감상 한번, 국내 증시 마감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코스피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어느덧 2200, 사실 여기 언저리에서 우리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반상회에서 이번 주 2200이 깨져야 바닥이 옵니다. 죽여야 삽니다.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결국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용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 그죠? 고용시장이 냉각될 것이다. 그 다음에 CPI가 깨질 것이다. 9.1부터 지난 6월달이었나요? 작년 6월달인가? 9.1 찍고 정점 찍고 그때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유를 정말 수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2200 아래에서 또 2200 초반에서 증시는 바닥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어느덧 2400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꼽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진짜 파랑새가 돌아올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셔야겠죠? CPI. 네. 자, 이거 아침에 이제 뻐꾸기 주식에다 좀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좀 이게 아니죠? 예, 이걸 봐야겠죠? 예. 자,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헤드라인 6.5%, 전년 대비 6.5, 코어는 5.7. 보시게 되면 실제 예상치도 6.5였고요. 실제도 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는 예상치는 5.7이었고 실제는 5.7이었습니다. 헤드라인 전월에는 7.1이었고요. 이번에는 6.5가 나온 거고요. 코어는 전월엔 6%였고 이번에는 5.7이 나온 겁니다.
서프라이즈 했나요? 서프라이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한 7% 전망하는데 한 6% 중반 6.5 나왔다. 서프라이즈죠. 예상치에 그대로 부합한 건 서프라이즈보다는 안도 랠리를 보였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좀 그렇게 강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폭발력이 상당할 텐데 최근에 이런저런 재료들을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발 인플레이션 완화 소식이 있었죠? 지난 주말 고용 보고서 발표될 때 우리 확인했죠? 시간당 임금 꺾였던 거. 그것이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느덧 지수는 2,400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2,500을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241선이 전고점 2,500포인트에 딱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렇게 당장 꺾일 만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저점은 올라가겠죠. 숨고르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낙폭과대주 또 대형주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좀 쉬었다는 거예요. 대형주도 그렇고. 왜? 지난주부터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랐으니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710포인트 정도 됩니다. 750에 고점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740에 750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특징적으로 뭐 종목 몇 가지 한번 우선 대형주 라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바닥 우리 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바닥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LG화학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차근히 가고 있다는 거. 예. 현대차가 거의 17만 원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아시겠지만 돌리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는 변하고 있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자, 2023년 파랑새가 돌아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시장 이외의 시장에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시장과 이머징 마켓, 그죠? 네. 근데 이게 유럽 시장에 투자하고 이머징 시장에 투자한다,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대만, 일본, 홍콩, 한국 시장, 사실 EM 시장에, 신흥 시장에, 이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중국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관련한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관련한 종목군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 이벤트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어떤 실적이었냐?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이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죠? 삼성전자 어닝 쇼크. 그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불확실성을 벗었다.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왜? 이거는 뒤에 제가 그런 설명을 다 드릴 건데요. 아니, 좋지 않았는데 왜? 그죠? 예, 영업이 4.3조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이나 실업률, 이쪽보다는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CPI가 또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꺾였습니다. 새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그러면 뒤이어서 나올 어떤 불확실성이 있겠죠. 당장은 다음 이벤트는 FOMC가 되겠죠. 2월 1일인가요? 2월 초에 FOMC가 있는데 당장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CPI 발표 보고 다음 FOMC에서 베이비 스텝 정도 밟을 것이다. 자, 결국에는 예상된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CPI가 6.5였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는요, 여기 110 깨지면서, 그죠? 110 깨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세로 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달러는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올해 최소한 20% 정도의 추가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거 감안해서 계속해서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원화는 강세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가 얼마냐면요, 9.1입니다. 이 9.1이 언제냐면 6월, 제 기억으로는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물가 CPI가 꺾이는 요인들을 계속 주거비부터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바라본 게 9.1 찍고 8% 초반대에 있다가 중반 아래로 내려왔다가 초반대 있다 8% 깨지고 7% 초반으로 내려왔다가 7% 깨지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6.5였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가까운 순으로 따지면 이게 재료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난주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금 인플레이션. 그죠? 지난 금요일에 고용이 발표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뭡니까? 시간당 임금.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빨간 겁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2월 미국 고용보고서 중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YOY로 4.6% 전망치 5% 아래로 크게 빠졌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임금 상승 둔화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물가 순환 주기상 언제 나타나냐면 이 물가 순환 주기에서 이 중후반, 그죠? 중후반에 나타나는 겁니다. 후반에 나타나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CPI도 꺾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고 이거고요. 그렇죠? 지난 2009년으로 따져보면 시간당 임금이 급격히 꺾이면서, 그죠? 역시 마찬가지 CPI도 급격하게 꺾였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 나타난다? 물가 순환 주기상 중후반, 최소한 중반 이상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중후반 진입하는 신호다.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어의 의지로 보여진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2009년하고 2020년, 여기 2009년이고요. 2020년입니다. 임금 상승 2020년인데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꺼지면서 S&P 500은 급등했습니다. 그죠? 여기. 그죠? 바로 이 임금 상승 국면은 S&P 500의 기업군의 영업이익률과 수익률이 바닥권에서 출현을 했다. 인건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걸 따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직도 꺾이지 않은 연준의 피봇 전제 조건 중에서 꺾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고용이었고, 꺾인다는 신호가 없었고, 그 신호가 미세하게나마 시장에 메시지를 줬던 게 지난 주말 고용보고서에서 이 시간당 임금이 빠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임금 상승률 둔화는 파월의 피봇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S&P 500 기업의 12개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전망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하단을 만들고 돌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CPI하고 하나는 임금 상승률, 임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호재성 지표. 근데 사실은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신호가 지난주에, 이번 한 주가 되겠죠.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CPI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강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왜?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인 영향을 줬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죠?
여기 앞서 이 CPI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주거비, 임대료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후행한다 그러고 전형적으로 후행한다. 예, 전형적으로 후행한다. 그죠? 후행한다. 이게 실제로 CPI에 반영되는 게 임금, 그러니까 저기 주거 임대료, 예, 주거 임대료, 주거비가 CPI 반영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꺾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ISM 제조업 PMI에서도 우린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적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기업 실적은 악화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 그렇게 나쁜데 주가가 안 떨어진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뭘 반영하고 뭘 기대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실적과 주가가 왜 반대로 갈까? 이거를 삼성전자로 그냥 한번 풀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하고 주가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20년에서 21년 이 사이에 가파르게 주가가 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파르게 오른 거 보이시죠?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주가가 오릅니다. 21년에도의 삼성전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수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21년도 작년 한 해 동안 말이죠. 21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51조입니다. 51조 6천억. 그죠? 그리고 20년도 여기는 얼마였냐면 36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36조. 21년만 하더라도 21년에 여기 가장 실적이 좋았던 시점이 있죠. 이때 연간 영업이익이 그죠? 엄청났어요. 이 21년 1분기 빼고 이후로는 거의 10조대, 여기 2분기에는 12조, 3분기에는 15조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지느냐?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주가는 실적에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최근에 저가 매수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실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향후 미래 실적과 미래 전망에 앞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1년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만 제 기억으로 9조대고요. 그 다음부터는 12조, 그 다음에 15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조 이상대를 계속 냈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에 업황은 꺾일 것이다. 왜? 인플레이션 악재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꺾인 겁니다. 어디까지 갔다가 9만원 넘어섰다가요 꺾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거꾸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55,000원 또 55,000원 아래는 바닥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그러죠. 지금은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4.3조가 나왔습니다. 쇼크인데 말이죠. 근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당장 2분기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3조대 전망도 나오고는 하지만 그죠? 이미 바닥을 치고 향후 업황 개선과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얘기 드렸어요.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고는 쌓여 있고 메모리 가격 떨어졌지만 재고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시그널만 나와도 그죠? 가격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들은 이걸 예상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기업 실적들 왜 지금 역실적 장세니까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반영해서 지금 반영하고 미리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지만 그들 종목에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는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 뭐 기관 투자자들 더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파이낸셜 타임즈가 23년 투자 가이드로 최고 달러에서 더 나은 TV로 그러면서 이 파랑새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루치르 샤르마라는 인물은 루치르 샤르마 인베스터 가이드 23년도 피크 달러 최고 달러보다는 이제 더 나은 TV로 모건 스탠리 총괄 사장이죠. 그죠? 파랑새는 다시 비상할 수 있냐? 그죠? 여기서 보는 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그 블랙스완이 있죠? 네, 2000년 후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뉴욕대 교수 탈레브의 이 블랙스완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또 실제로 일어나고 또 경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좋든 안 좋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이론을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과정 동안 우리는 많이 겪어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올해 23년에는 이와 대조되는 블루버드, 파랑새를 주목해 볼 필요가. 파랑새가 돌아온다. 에너지와 식량 비용을 즉시 낮추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놀라운 평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이 되고요. 언제 전쟁이 끝날까? 그죠? 불확실하지만 이것 역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미중 냉전의 해동으로 세계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죠? 파랑새. 생산성을 되살려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이거는 없던 기술이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보다는 기존에 새로 나온 기술, 그죠? 새로 나온 기술이 시장에 아니면 그동안 인플레이션 위기에 글로벌 위기의 상황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이런 기술에 대한 그죠?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투자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막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게 파랑새 이론의 본질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그렇죠? 수개월 동안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렇죠? 올해 2023년에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국고초에서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간단하게 종목 얘기 보면서 흑산 반전의 핵심 종목들 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냐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메가캡들이나 이런 쪽에서 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몇 가지 종목들만 보면 신기하게도 그렇죠? 보시면은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잉입니다. 지금 석 달 동안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보잉입니다. 새해 들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를 보십시오. 유나이티드 항공. 새해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의 그죠?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새해 들어서 이게 뭐 새해는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라스베이거스 엔즈입니다. 리오프닝 라인이 가장 강하더라고요. 윈 리조트는 이미 도 역시 고점을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크루즈나 이런 쪽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종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 태양광주들도 IRA 어찌됐든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는데 제가
흑산 반전과 더불어서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매수 의견도 좀 드리고 했었던 종목 중에 페노션이라고 있습니다. 페노션 바로 여기죠. 보통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가는 거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한 요 자리하고요, 또는 요 자리, 뭐 이번에 이 자리. 자, 음봉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개입니다. 그러니까 5일 연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 현상의 흑삼 반전은 최소한 흑이 3개 이상, 3일 이상 떨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조정인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일시적인 차익 물량이나 일시적인 모멘텀이 약하나, 하지만 그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고 가격이 며칠 빠지게 되면 저가 매력이 생겨요. 언제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윙 매매하거나 뭐 아니면 중기로 가거나 뭐 단기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왜? 올라갈 때 사니까 물리는 경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노리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제가 과거에 강의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것도 흑산 반전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흑산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요런 것도 흑산 반전의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페노션이 그랬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리오프닝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EM 중국 시장도 그렇지만 뭐 이머징 시장 전체, 중국 당연히 포함하겠고요. 주목해야 된다. 그죠? 이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흑산 반전의 변곡점이 여기 만들어서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잡고 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밀고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죠? 뭐 지금 최근에 BDI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부근에 와 있는데, 전저점 부근에서 저는 반전 나오면서 다시 돌릴 거라고 보여죠. 왜? 중국이 리오프닝에 본격화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원자재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고, 그죠? 벌크 쪽 시황도 개선이 될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의 비수기죠. 자, 기술적으로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노려봐야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낙폭이 이렇게 커지다. 그 지점을 잘 잡아채는 게 기술이죠. 우리 그 화신이 있었잖아요. 화신. 그렇죠? 화신. 화신도 낙폭과대에, 그죠? 이런 관점으로 또 요나 제가 이제 변곡점 의견을 좀 드렸는데, 자, 이번에 왜 이거 설명을 드리냐면, 이번 새해 첫 황금캐슬의 강의 중에 이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뭐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물론 빠진 주식을 그냥 막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이 종목들을 좀 더 좀 잘 발견할 수 있게끔, 그죠?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제가 황금캐슬 요 모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황금캐슬은요, 이번에 두 가지 교육 내용으로 잡았어요. 서비스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갖고 할 시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역삼각형을 얘기 드렸는데, 역삼각형의 저점 정도 되니까요. 이번에는 두 가지 교육 강의는 1강하고 2강으로 잡았는데요. 1강은 지금 한국과 미국 주식들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많이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큰 기회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엄선에서 한 10종목 정도만 선별을 해서 올해 2023년 한 해를 좀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물론 이미 뜬 종목군들은 좀 빼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종목 정도 선별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가 매수에 달인 흑산 반전 확장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법 설명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 로직도 같이 설명을 만들어 드리고, 그죠? 요거 로직까지도 좀 전수해 드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좀 사용하기 편하게. 보통 이제 종목 하니까 한 2,000개 종목 중에서 장중에 보니까 뭐 5개, 뭐 많으면 한 10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쳐내는 종목 필터링 몇 가지 하게 되면 종목이 압축이 되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기법 꼭 이번에 교육 들어보실 분들, 활용해 보실 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1월 26일 날 라이브로 목요일에 저녁에 진행합니다. 저녁 7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요 서비스 받는 분들은 황금캐슬 가입하신 분들은 황금 베팅 서비스 4개월, 이거는 뭐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점검도 해드리고 전략도 드리고 다 장중에 사인을 드립니다. 매수매도 의견도 드리고 사인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 박스도 4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25일까지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황금캐슬인데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겁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동안 많이 했고, 이번 주 뭐 반상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 매주 월요일 하는 반상회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이번 한 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 종목군들 뭐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뭐 점검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또 좀 새로운 것들을 조금 해봐야 되니까요. 차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2023년 파랑새는 돌아오고 또 파랑새는 이미 돌아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 큰 그림의 2023년의 큰 그림은 사실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차분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